세트하고 기념사진 촬영하고. 좀 관심이 많으시대요, 저출산. 네. 인구위기 대책위원회 1차 토론회 인구위기 대응이 민생 개혁입니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0.78명 이 작년 합치 출산율 기사를 본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막연히 느끼던 위기감이 이제는 현실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아마 지난주를 보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OECD 단연 꼴찌, OECD 평균의 절반도 못 미치는 이런 상황이지요. 2020년까지 15년 동안 380조를 쏟아부었는데 성적표는 초라하다고조차 표현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학교 출산율이 13년 만에 40% 가까이 주저앉은 상황이어서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생존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이건 정파의 문제도 아니고 이념의 문제도 아니고 모두의 사느냐 죽느냐 이 나라가 집행되느냐 마느냐의 문제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오늘 신문을 봤더니 그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됐던 전북 김제의 사례가 나왔더군요. 오히려 지난해부터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김제는 생애 주기별 인구 정책을 아주 촘촘하게 세분화해서 다양한 지원책을 실제 썼습니다. 작은 기초단체도 이렇게까지 대책 마련에 여념이 없는데 과연 대한민국 국회는 그리고 우리 윤석열 정부는 또는 우리 민주당은 과연 무엇을 했는지 자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까 사회 보신 우리 간사님께서 지난번 제 대표 연설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지금까지의 정책이 아이를 낳는 데 초점을 맞춰왔다면 이제는 출산, 돌봄, 교육, 진학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국가의 책임성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완전히 다른 특단의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마침 그저께 저녁에 지역에 가서 이 문제를 가지고 지역민들하고 토론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젊은 기자들하고도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경원 그 전 의원이 이 저출산 그 고령화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으면서 폴란드 방식의 4천만 원 지원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냥 바로 꺾이더라. 왜 그래야 되냐? 오히려 왜 1억은 못 주냐? 저는 오히려 그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재정적 이유 때문에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지금 논의할 때냐? 저는 오히려 뭐 아이를 뭐 처음 낳았을 때 이자를 감면해주고 둘째 낳았을 때 원금을 일부 탕감해주고 셋째 낳았을 때 전체를 다 탕감해줄 수 있는 거 왜 그런 상상을 못하는 겁니까 우리가?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첫째 아이 17평형, 둘째 낳으면 25평형, 셋째 낳으면 33평형 공공임대주택 왜 국가가 보장 못하냐? 저는 그 이야기를 현장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또는 이런 이야기도 저는 들어보고 싶습니다. 보육료, 교육료, 이제 대학 교육까지 책임지는 국가가 많습니다. 언제까지 대학생들은 등록금을 몇 퍼센트 올리니 많이 가지고 학교에서 저렇게 싸워야 됩니까? 이제 대학생들이 얼마나 이제 많아진다고요, 앞으로? 이거 그냥 방치해야 됩니까? 여성들의 경력 단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여성들은 이 치열한 세상에 살기 위해서 경력 단절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 국가가 돌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방향으로 분명히 나아가야죠. 더구나 제가 지난 연설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제 100만 명 가까운 동거 가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프랑스는 실제 생활동반제도 통해서 많은 부분을 해소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생활동반제 제도, 그게 바로 가기 어렵다라면은 가령 연대 관계 등록제라도 하자라고 제가 얘기를 했더니 이것을 왜 무슨 동성애자 문제로 몰아갑니까? 저수산 대책으로 제가 고심해서 제안한 건데 100만 명의 사람들이 실제 나이가 들어서 다시 뭐 서로 결합할 수는 없는 거고 결혼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의지하며 살아가면서 병원을 가야 되고 은행을 이용해야 되고 각종
여러 가지 행정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왜 서로 옆에서 그 보호자로서 서명하고 보증하는 것을 못하게 막는 겁니까? 저는 뭐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피해서 아이를 낳지만은 그냥 결혼 제도에는 편입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그런 다양한 사회적 변화가 있는데 이걸 부정하는 대한민국 한쪽에서는 저출산 걱정하면서 한쪽에서는 과거 시대처럼 꽉 막아놓는 이게 과연 맞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우리가 정말 과감하고 획기적인 이제 사고의 전환과 발상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젊은 사람들의 이 지금 아이 키우기 힘든 또 경제적 이 부담을 안고 있는 이 상황까지 우리가 다 살피면서 이제는 정책을 구상할 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상희 위원장님과 최경준 간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당의 초저출생 인구 위기 대책위가 이제 오늘 1차 토론을 시작하고 국회 또 인구특위도 본격 논의를 시작합니다마는 정말 이번만큼은 우리가 획기적이고 과감한 대안을 제시하고 실제 이것을 현실화시켜서 이 국가의 위기적 상황을 우리가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결론을 낼 수 있는 출발점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내대표로서 저도 아낌없이 지원하고 동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짧게 동네 얘기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동네에 동대표 회장이 전화가 와서 1층이 어린이집이고 2층이 노인정인데 애들이 없어가지고 1층 어린이집 문을 닫은 지가 오래됐답니다. 그런데 용도를 바꿔주지 않아서 그대로 쓰고 있어서 용도 좀 바꿔달라. 저희 지역에 서울에 뭐 아시는 대로 서울이 출산율이 가장 낮은데 저희 동네 특별하게 한 동은 출산율이 2.1이 넘는 동네 하나 있습니다. 공무원 임대 아파트가 있는 동네. 고용과 주거가 안정된 동네에는 출산율이 2.1이 실제로 넘습니다. 핵심적으로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대표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출산 문제, 출산 파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육정책도 중요합니다만 주거와 고용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는 것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반드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김상훈 정책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초저출생 인구위기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 김상희입니다. 참 참담한 심정입니다. 지금 우리 원내대표께서도 울분에 찬 말씀을 하셨는데 0.78 이건 뭐 전 세계 역사상 유례 없는 그런 수치입니다. 저는 이 수치가 말해주는 것은 대한민국의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젊은이들의 절망, 젊은이들의 비명, 그리고 특히 젊은 여성들이 대한민국에 이제는 기대할 것이 없다. 희망을 포기한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기후위기로 지구의 지속 가능성이 언제까지 지속할 것인가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 위기에 더해서 이제는 대한민국이 언제까지 존재할 것인가에 대한 인구 위기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돈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이 수백억을 썼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안 들립니까? 수백조. 예. 네, 수백조를 썼다고 합니다. 제가 문재인 정부의 초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하면서 도대체 그 당시에 130조 썼다고 그랬는데 이 돈을 어디다 썼는가 한번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실질적으로 결혼하고 아이 낳고 잘 키울 것을 결심하고 희망을 갖게 하는 그런 예산, 직접적인 예산, 사실은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그 대표적인 것이 지금 임신했다고 하는데 최근의 기사입니다. 회사에서 축하를 해준 것이 아니라 해고. 그런데 어떻게 아이를 낳고 키우느냐 하는 것이 최근에 지난주에 보도된 한 기사의 제목입니다. 여성 직장인 중에서 44%가 육아휴직은커녕 출산휴가 쓰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젊은 특히 자기 실현을 그리고 보다 나은 인간다운 삶을 원하는 여성들이 결혼하고 아이 낳고 길을 결심을 할 수 있겠는가. 수백조 썼다고 하는데 지금 도대체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한번 시원하게 마음 편하게 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청년들의 고용 문제, 더 나아가서 교통, 주택 문제, 그리고 아이들 보육과 교육 문제, 어느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전쟁입니다. 저도 이제 세 돌 지난 손주가 있는데요. 얼마나 아이 키우기가 우리나라에서 힘든지 하는 것을 정말 옆에서 보면서 저도 절감합니다. 2005년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이 제정됐습니다. 역대 정부들이 나름대로 해왔고 수백조 썼다고 하지만 앞서서 얘기했다시피 여성들은 도대체가 결혼해서 애 낳고 직장 갖고 자기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없는 사회입니다. 우리나라 사회가. 그리고 청년들 고용 문제,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의 여러 가지 수반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답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0.78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젊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절망하고 있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비명이고, 특히 젊은 여성들의 대한민국에 대한 포기 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흐름대로라면 다들 하다시피 이제 중대한 위기에 닥칠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전문가들은 7년 후에 2030년이 되면 경제활동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향후 7년, 저는 절박한 심정으로, 그동안도 골든타임이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정말 향후 7년은 절박한 골든타임으로 우리는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사회, 그리고 여성들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자기 실현을 하면서 행복한 가정, 그리고 아이 키우면서 행복할 수 있는 사회,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행복한 사회, 이런 사회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보다도 지금 정치가 당장 미래에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당장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문재인 정부 초대의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서 2년 동안 활동하면서 느낀 어떤 소감이랄까요, 회한이랄까,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문제가 정말 절박하고 위기다고 모두 다 얘기하지만 이 5년 정권 차원에서는 사실은 이 문제가 더 악화된다고 하더라도 그 정권의 책임으로 가지 않는다는 생각을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장 발등에 떨어지는, 그리고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여러 가지 정치 현안에 휘둘리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골든타임이다 해도 대부분의 모든 정권들이 사실은 거기에 걸맞는 정책적인 결단을 못 내리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정부, 윤석열 정부는 더 사실은 걱정스럽습니다. 징조가 좋지 않습니다. 지금 나경원 부위원장,
벌써 얼마 만에 이 일 시작하자마자 정치적인 이유로 경질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차대한 문제를 다뤄야 되는 이 위원회의 위원장을 제가 보니까 별 고민 없이 새 위원장을 나경원 부위원장에 대한 어떻게 보면 보복같이 새 위원장을 그대로 그냥 임명해 버렸습니다. 이 위원장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기대를 갖지 않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정말 지금 그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 대해서 이런 취급을 해서 이 문제를 도대체 한 발자국이라도 정말 1mm라도 다가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중요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내놓고 그리고 이 답답한 정부가 결단하도록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부족하나마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회는 저출생 극복, 지역 소멸 극복, 인구구조 변화 대응,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 등 총 4개 분과를 중심으로 해서 핵심적인 개혁 과제를 발굴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시작점이 되는 자리로서 이 관련 분야를 오랫동안 연구해 오신 저명한 학자 여러분을 모셨습니다. 최근 이상한 성공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한국의 복지국가에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고 계신 윤흥식 교수님이 감사하게도 오늘 좌장을 맡아주셨고요. 인구 변화에 대한 탁월한 인사이트를 가지고 계신 이철희 교수님께서 기조 연설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평등적 관점을 갖고 있는 정책이 관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현아 교수님께서는 성평등 정책과 관련해서 그리고 정창률 교수님께서는 고령화를 둘러싸고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노동정책과 연금정책을 마지막으로 최연수 연구위원님께서는 사회정책과 조세정책 거버넌스의 전환 방향을 다뤄주실 예정입니다. 인구위기와 관련해서 우리 사회를 둘러싼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실현시켜야 합니다. 오늘 논의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위원회가 다뤄야 할 주요 의제들을 도출하고 향후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인구위기 대책을 성실하게 준비해 나가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참석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또 위원님들 또 박홍근 원내대표님 그리고 김성환 정책위 의장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충남도지사를 역임하셨죠. 도지사로 계시면서 뿐만이 아니라 국회 사선을 역임하셨는데 국회에 계실 때 그리고 도지사로 계실 때 누구보다도 저출산 문제에 관심 가지고 정책 만들어주시고 입법도 해주시고 그리고 도정을 이끌어주셨던 양승조 전 지사님께서 나와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오늘 심도 있는 토론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회까지 좀 감사드리고요. 우리 존경하는 김상혜 위원장님 정말 민족의 명물과 달려있는 이런 귀중한 토론을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 인사드립니다. 여러분이 말씀하셨지만 이 절박한 과제는 우리가 전부 다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971년 102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2000년에 63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2022년도에 24만 9천 명이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지금 60대가 한 743만, 50대가 한 861만 남았는데 10대야 한 470만, 10살 미만 아이가 351만 남았습니다. 생산 가능인구는 이미 작년부터 한 36만 명씩 줄어들고 있고 2030년 가면 1년에 평균 52만 명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사능한 8천 개가 없었기 때문에 잘 아시라 생각하고 소아 청소년과가 21년도만 해도 154개가 없어졌습니다.
이런 저출산의 대항이 일부 부분에서 오지만 머저나 대한민국 전 분야에서 전 방위 차원에서 올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에서 절박하고 이 문제도 중요한 과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문제 해결의 첫 출발점에 생각합니다. 저는 무엇보다 가장 이 문제를 절박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나라 이런 대통령에서 대통령님 또 우리 국회의원님들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분들이 이런 절박한 과제에서 인식하고 그 인식에서 비롯되는 여러 가지 지혜를 찾고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국민 한석 소망하고 다시 한번 우리 김상희 위원님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해서 드립니다. 잘 경청하도록 저희 끝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둘, 셋. 박수 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기.